유튜브 노란 딱지를 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도은경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됩니다.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광고가 붙지 않게 되어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추천 영상에 노출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가 붙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어떤 영상을 제한하고 있을까요? 앞에 표에서 설명한 사항들이 포함되는 영상을 올릴 경우 유튜브 인공지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노란 딱지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경우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고까지 받게 되는데요. 경고 누적 3회를 받게 되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는 90일간 유지됩니다. 90일이 지나면 경고가 삭제되므로 90일 동안 경고 3회를 누적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경고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위반할 수도 있고 설마 했다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저작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음악, 글, 사진, 영상, 폰트,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곳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생겨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저작권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인정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지만 영상 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받게 됩니다. 오래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의 음악을 연주한 경우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은 없을지 몰라도 실제 연주한 사람이나 그것을 녹음하여 판매하는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의 표를 확인하고 아무리 오래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 인접권에 대한 보호 부분도 알아두어야 하죠. 사진, 이미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이미지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품의 원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디자인이 들어간 이미지의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고 풍경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과는 다르게 본인만의 독특한 요소가 있어야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찍거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업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능이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면 유료 이미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영상과 음악의 경우 인터넷에 흔히 알려진 10초 이내 사용, 사이즈 조정, 반전 출력 등의 방법은 유튜브 자동 필터링 기능을 피하는 방법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이 크지 않을 때는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할 일이 없을 수 있으나 구독자가 늘어나고 한참 잘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작권으로 인한 피해 소송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녹화 중 카페나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이 녹음되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음원을 사전에 다운받아서
폴더별로 정리해 놓고 편집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에 있는 유튜브 페이지를 확인하고 직접 태블릿 PC에서 들어보고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BGM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워크밴드라는 앱을 설치해서 간단히 BGM을 제작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기본 글꼴인 명조체나 고딕체의 경우는 괜찮지만 독특한 형태의 글꼴은 개발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사용할 특별한 글꼴을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허가된 무료 글꼴을 사용하거나 글꼴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료로 공개된 글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글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체나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무료 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눔글꼴, 배민체, 서울서체, 부산서체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글꼴들이 있으니 함께 찾아볼까요? 저작권 상식 퀴즈. 첫 번째, 출처를 남기면 써도 된다. 출처를 남겨도 원 제작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실 때 출처를 남겨주세요는 내용이 공유를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악은 10초 이하로 사용하면 괜찮다. 유튜브 시스템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인공지능 AI가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엄연한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무료 음악은 어디에서나 써도 된다.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가해 놓은 저작물이라도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만 사용을 허가한 저작물의 경우 타 사이트나 SNS에서의 사용은 불가하지요. 네 번째,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였는데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걸리지 않았거나 저작권자가 굳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 침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AI가 잡아내지 못한 경우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영상을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이디어는 재산적 가치를 가져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은 가능하죠. 아이디어까지 맡게 되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 방법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모르겠다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도 이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무죄의 근거로 인정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상을 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만큼 남의 저작권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